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물은 박기웅입니다. 자, 이제 수능 특강 교재에 의거한 충실한 강의 수능 특강 생물 2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입니다. 우리들의 교재로는 16페이지입니다. 교재 없이는 힘든 강의 아시죠?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인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교재에 충실한 강의이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혼자서 책을 보면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죠? 물론 그 책을 읽을 때 공부만을 위해서 읽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책을 읽을 때 그 행과 행, 그 사이를 뭐라고 그래? 행간, 행간을 읽는다. 이런 능력, 이거 중요하죠. 책을 읽을 때 그 행과 행 사이에 뭔 내용이 있는가 이런 것들 글쎄 어느 시간, 국어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특강 교재도 행간을 읽어내야 되고 또한 제 강의에서도 장면별로 그 사이사이에 뭔 내용들이 있는지 띵끌을 하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책을 읽듯이 제 강의를 쭉 흘러가듯이 보는데 그 사이사이 생각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생각 없이 보는 거 아닙니다.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다가 그냥 웃기면 한번 웃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왜 그렇지? 그렇구나 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학습 효과는 짱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주변에 어떤 선생님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EBS는 언제 크니?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EBS I잖아. 죄송합니다. 자, 그 선생님은 거의 그 분위기를 완전히 제 얘기 아니에요. EBS I. 자,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교재 16페이지인데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인데 먼저 정리 좀 해볼게요. 세포막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간단하게. 세포막은 인지질, 친수성과 소수성으로 되어 있는 이물질에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and 단백질이 껴있죠. 물론 기타 뭐 탄수화물이라든가 아니면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들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요게. 그리고 유동성이 있다라는 사실. 인지질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도 유동성이 있다. 움직여요. 됐죠? 그리고 이 세포막은 그래서 어떤 성질이 있느냐? 반투과성이 있고 and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이 세포막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물질의 이동에는 지금 물질 이동이에요.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 이동. 먼저 에너지 소모가 없는 경우, 에너지 ATP 말하는 거죠. ATP 소모가 없는 물질의 이동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ATP 소모가 있어야 되는 물질의 이동이 있어요.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는 ATP가 소모되지 않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확산과 삼투. 그 다음에 ATP가 소모되는 경우는요. 크게 능동수송과 내포, 외포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확산이라는 건 뭐냐? 확산이라는 거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분자들, 용질, 입자, 이온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녹아있는 용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됐죠? 네. 삼투는 뭐냐?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데 저농도는 물이 많고 고농도는 물이 적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 그리고 능동수송은 뭐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적은 데서 많은 데로 억지로 힘들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용질. 요거하고 좀 다르죠. 요건 농도 9배에 농도가 이제 딱 9배 됐다. 그러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기울기가 있어요. 농도 기울기.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쭉 내려가면 돼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이거예요. 확산. 맞다. 그러나 능동수송은 말이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억지로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ATP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내포, 외포는
큰 놈들, 고분자, 엄청난 덩치 큰 녀석들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포장해서. 됐죠? 자, 그러면 이 확산의 종류는 또 뭐가 있느냐? 확산의 종류는 크게 단순 확산이 있고 촉진 확산이 있어요. 단순 확산은 인지질층으로 그냥 통과하는 거야. 인지질층으로 그냥 통과하는 거고, 인지질층으로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인지질층으로,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통과하는 거고, 촉진 확산은 운반체 단백질이 필요해요. 운반체 단백질이 필요해요. 됐죠? 그 특정 운반, 그러니까 특정 물질을 운반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것도 유사해요. 능동수송도 운반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특정 물질을 능동수송할 때 운반체 단백질이 필요해요. 운반체 단백질. 아시겠죠? 얘네 둘은 운반체 단백질이 필요하다. 됐죠? 이렇게 특징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삼투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삼투압 관련돼서 삼투압이라는 개념 좀 배우고요. 배울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동물 세포의 삼투현상하고 그다음에 식물 세포의 삼투현상. 이렇게 해서 동물 세포는 이제 용혈이라는 게 일어나. 용혈 들어봤죠? 예, 또는 이제 할 겁니다. 그다음에 식물 세포는요. 이제 동물은 용혈이라고 그랬고 식물 세포는 이제 팽윤하고 원형질 분리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이런 용어들 정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요게 이번 시간부터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씩 우리들의 교재를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6페이지에 보시면 요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가장 많은 물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지질이에요. 인지질. 자, 그럼 인지질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자, 인지질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그죠? 예.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인지질이 인과 지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지방이 있어요. 지방이 이렇게 생겼어. 생물원에서 배웠나? 지방이요. 글리세롤 한 분자랑 지방산 3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산 3개. 그러니까 이제 탄소 요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이제 쭉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지방산 3개 중에 하나가 인산으로 바뀌었어요. 인산으로 바뀌면서 얘네들하고 안 친해요. 이 지방산하고 안 친해. 싫어! 니네들이 싫어! 그러면서 일로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가 인산 있으면서 이 전체가 물하고 친한 녀석들이에요. 인산 이온이 이제 물하고 친한 이온이니까 물하고 친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긴 건 머리하고 이 머리 부분하고 꼬리가 2개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인지질입니다. 아시죠? 그럼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다. 기억하세요. 머리는 친수성. 꼬리는 물하고 안 친한 성질 소수성. 얘네들은 물하고 친해요. 물 좋아. 예, 근데 얘네들은 물 싫어. 이런 애들이죠. 됐죠? 그리고요. 지방산도요. 지방산도 자, 요렇게 이렇게 꺾인 지방산이 있어요. 꺾인 지방산.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 지방산은 우리 포화지방산 이렇게 얘기해요. 포화지방산. 이건 이제 화학원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탄소하고 탄소 결합이 뭐 단일 결합으로 쭉 연결돼 있으면은 쭉 돼 있으면 이걸 포화라고 그러고, 이중 결합이 있으면은 팍 꺾여서 이렇게 휘어지는 거. 이걸 이제 불포화다.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는 지금 생물2니까 그냥 받아들여야죠. 그냥 받아들여야죠. 이거는 불포화다. 불포화. 요거는 포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 포화들이 서 있으면요. 이 포화들이 서 있으면 빽빽하게 들어가요. 빽빽하게 들어가요. 꽉 차요. 됐죠? 그래서 포화. 이렇게도 연상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불포화가 이렇게 있으면은 빽빽하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빽빽하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공간이 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둘을 비교해 본다면 좀 감이 오겠죠. 무슨 얘기냐? 이렇게 포화들로만 있으면은 거의 결합력이 세요.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딱딱하게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원 15명 엘리베이터를 15명이 탈 때 15명에서 솔직히 30명도 탈 수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30명 탑니다. 그러나 15명 정원의 엘리베이터를
이런 식으로 타면, 자 보세요. 지금 다리가 안 잡히니까 좀 그런데, 그 쪽벌남인가요? 그쵸? 지하철에서 이제 쪽벌남 이렇게 딱 그런 거 연상하세요, 그냥. 그런 연상이 되나? 그런 경우는 보통 그런 남자들 이렇게 보시면 자기 영역을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다리를 벌리면 그 영역이 자기 거다 이런 뜻이니까 그걸 이렇게 오므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한번 살짝 집어넣으면 영역 침범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글쎄 그렇게 될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공간이 많이 떠요. 다리를 이렇게 하고 꺾인 상태로 있으면 공간이 많이 떠요. 그래서 이것도 입체적으로 생각하세요. 입체적으로 해서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그다음에 이렇게도 뭐 다양한 방법으로 꺾이기 때문에 공간이 뜹니다. 그래서 결합력이 약한 상태에서 유동성이 생기게 돼요. 유동성.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방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지방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우리들의 교재 16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섞여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잠깐만 17페이지를 봐주시면 거기에 심화의 창이라는 게 나와요. 세포막의 유동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세포막의 유동성을 보시면 이렇게 쭉 뻗은 건 포화지방산이고 이렇게 꺾인 건 불포화지방산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포화지방산이 많게 되면 뭐라고 나왔어요? 움직임은 적어져요. 움직임은 유동성이에요. 바트그러는 어때요? 막이 안정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유동성이 적다, 막이 안정하다. 바트그러는 이쪽 불포화 지방산이 많게 되는 경우는 요 틈과 틈 사이가 많으니까 움직임이 심해져요. 움직임이 굉장히 그렇죠. 이렇게 공간이 많이 뜨니까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틈이 있으니까 약해요. 안정성이 적어요. 알겠어요? 그 내용입니다. 심화의 창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뭐냐면요. 자, 막의 유동성이 결정되는 건 불포화 지방산이냐 포화 지방산이냐 결정되는데, 거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을수록 유동성은 커지지만 안정성은 떨어지게 되고요. 됐죠? 여기다 이제 밑에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다음 대신 포화 지방산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유동성은 적어요. 움직임은 없어요. 움직임 없는데 안정해요.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심화의 창이니까 그 밑에서 네 줄 나오죠? 맨 밑에서 네 줄. 그게 포인트예요.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 지방산, 그러니까 인지질을 구성하고 있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자, 요거 잠깐 가져와야겠는데요. 자, 세포 빨간물피를 잘 가져오고요. 자, 보시고요.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인지질은 친수성과 소수성으로 되어 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인지질이 지금 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지 아시죠? 세포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간에 물, 원어가 대부분이에요. 생명체는 원형질을 이루고 있는 건 물이 대부분이에요. 물. 그러니까 물하고 친한 머리 부분이 물 쪽에, 그 다음에 이쪽도 물 쪽, 머리 부분이 물 쪽이고, 물하고 친하지 않은 꼬리는 안쪽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싫어, 물이 싫어! 그래서요, 이렇게. 자, 이것을 우리는 인지질 이중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층, 두 층. 됐죠? 인지질 한 층, 두 층. 자, 인지질 이중층에 뭐가 껴있냐? 단백질이 밖에 나와 있기도 하고 안에 껴있기도 해요. 그럼 내재성은 안쪽에 존재하는 거고 바깥쪽에 있는 건 외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껴있거나 밖으로 분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러한 단백질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보통 내재성은요, 안팎의 물질 출입을 담당합니다. 특히 이렇게 안쪽, 바깥쪽을 완전히 관통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관통 단백질이라고도 하는데 안팎의 물질 출입을 해요. 물론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이거 왜냐면 이렇게 박혀가지고 이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움직여가지고 여기 있는 물질 받아서 저쪽으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보통 내재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운반체 역할을 한다. 그럼 운반체 단백질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바깥쪽에 있는 외재성 단백질은 외부의 신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요. 근데 그건 교과 범위로 벗어나니까 요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면 돼요. 운반 단백질 있죠? 네, 운반체 단백질. 좋습니다.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단백질 있는 거, 내재성 단백질 있죠? 그 다음 바깥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탄수화물도 이제 붙어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세포 종류나 신호라든가 이런 거 서로 이제 주고받을 때 이제 쓰기도 하고 막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건 여러분들 무시해버려도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상태로 있으면서 요거 보세요. 이제 좀 3D죠, 이거. 자, 이제 이건 3D로 왔는데 요거 기름입니다.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수능 개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 참기름 또는 식용유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이제 참깨나 뭐 좁쌀 딱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름에 둥둥둥 그 참깨나 좁쌀이 둥둥 떠다닌다고 그랬죠. 움직입니다.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요. 움직이게 되는 까닭은 바로 이 기름기인 인지질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세포막은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이들의 이 단백질은 고정돼 있지 않다라는 사실, 계속 얘네 둘이 멀어질 수도 있고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죠?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은요. 이런 단백질의 유동성을 설명하는 거고요. 또한 안팎의 물질 출입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안팎의 물질 출입. 이런 관통 단백질이 안팎의 물질을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물론 인지질이 기름기니까 기름기 성분들은 인지질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용성 아시죠? 지용성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 할 수 있지만 수용성 분자나 이온들은 이쪽으로 통과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단백질은 주로 완전히 그건 아니지만 물하고 좀 친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수용성 분자나 이온들을 이동시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내재성 단백질 나오죠. 내재성 단백질. 이거 내재성 단백질. 이 녀석들이 운반하는 건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각종 이온들. 이온, 물에 녹는 거. 포도당, 아미노산, 우리 수용성 영양소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이온들. 이온들이 일로 이동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요게 포인트예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탐구짓고 넘어가기로 한번 볼까요? 탐구짓고 넘어가기. 이건 쉽습니다. 예. 여기 있는 색깔 입혔어요. 형광 표지된 막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이 그냥 있지 않죠? 가만히 있지 않죠? 가자 둥둥둥, 가자 둥둥둥, 가자 둥둥둥 서로 섞여요. 둥둥둥둥 됐죠? 이거예요, 이거. 물론 이거 조심해 주세요. 37도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40분 후에 완전히 섞였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도씨에서 이 실험을 하면은 한 90분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이거보단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10도씨면은 좀 추우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천천히 유동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려야지 충분히 섞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네. 자, 지금은 37도씨에서 40분 정도 지났더니 골고루 섞였다. 이런 실험 결과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 포인트를 보시면 그죠? 뭘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막단백질을 통해 가지고 안팎으로 물질 이동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물질 이동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능동수동 같은 거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포막이 합치 도킹 해가지고 두 개의 세포가 융합되는 걸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세포 융합 거기다 땡그라미 치세요. 세포 융합 과정. 세포 융합. 자, 요거는 저 뒤에 생명공학 가면은 토마토 세포하고 감자 세포를 합쳐요. 이때 세포막이 합쳐지는 겁니다. 세포벽이 아니라 세포막이 융합되는 거예요. 토마토 세포의 세포벽 없애고 셀룰라제로, 그 다음에 감자 세포의 세포벽도 셀룰라제로 없애고, 세포막, 이걸 원형질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남은 걸 원형질체라고 그러는데, 이 세포막이 융합되면은 합체 도킹돼서 세포 융합돼서 잡종세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란 녀석이 포메이토. 포메이토.
알죠? 예, 토마토, 감자, 감토, 토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좋습니다. 그래서 유동모자이크막 모델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17페이지로 이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17페이지로 가면 이제 세포막의 투과성이라고 나와요. 세포막의 투과성.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한번 와서요. 세포막의 성질인데요. 세포막은 반투과성. 이거는요. 세포막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큰 분자는 큰 녀석은 통과 못 시키고 작은 녀석들만 통과시킨다예요. 이게 반투과성이에요. 알겠죠? 예.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건 용매는 통과가 되는데 용질이 통과 안 된다. 뭐 이렇게 배웠죠. 예, 그것도 맞고요. 또는 큰 놈은 통과 안 되고 작은 놈은 통과된다. 이게 조건에 따라서 달라져요. 반투과성. 조건 잘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포도당 용액에서 물은 통과되는데 포도당은 통과 안 된다. 이거 반투과성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설탕과 포도당을 넣었어요. 근데 포도당은 통과하는데 설탕은 통과 안 돼. 그래도 반투과성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구멍이 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도당은 통과되는데 더 큰 녀석인 설탕은 통과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설탕은 이당류니까. 포도당은 단당류고. 그죠? 이렇게 수능 문제에서는 조건이나 단서를 잘 봐야 돼요. 잊지 마시고 반투과성 여기 우리들의 교재 17페이지 나와 있는 정의 용매와 용질이 용매는 통과하지만 용질이 통과되지 못한다라는 경우도 반투과성이지만 조건에 따라서 큰 거는 통과 안 되고 작은 건 통과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것도 머릿속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적 투과성. 아까 운반체 단백질 얘기했어요. 그죠? 세포막에 껴있는 운반체 단백질이 아무 녀석이나 다 이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선택해서 너 누구니? 칼륨이요. 아니야, 넌 절로 가. 꺼져. 너 누구니? 나트륨이요. 너 일로 와. 나트륨만 선택적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세포막의 막단백질의 성질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세포막은. 알겠죠? 선택적 투과성. 자, 그리고요. 물론 뭐 이런 것도 선택적 투과성이 될 수 있죠. 세포막은 지질에 잘 녹는 녀석이 좀 더 잘 선택돼서 통과돼. 그죠? 거기 나왔죠. 지질, 인지질 이중충으로 돼 있으니까 지질에 잘 녹으면, 즉 기름기, 기름에 잘 녹는 녀석이 좀 더 잘 통과돼. 그죠? 그리고 분자 크기가 큰 것보단 작은 녀석이 좀 선택돼서 잘 통과돼. 아시겠죠? 이게 세포막의 특징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세포막의 투과성을 계속 얘기하는데 전투과성, 불투과성 나오는데 불투과성은 어차피 통과 안 해요. 예? 어차피 통과 안 되는 겁니다. 불투과성. 그죠? 아무것도 통과 안 되는 건데 생물체에서는 글쎄요. 우리 생명현상의 특성에서 불투과성이면은 안팎에 통과가 안 되면은 물질 교환이, 이동, 물질 출입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혼자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불투과성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예, 거의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맞다. 그러나 전투과성은 존재할 수 있어요. 전투과성. 얘하고 좀 상대적인 게 전투과성이거든요. 전투 다 통과시키는 거. 다 통과시킵니다. 이건 누굴까요? 세포벽입니다. 조심하세요. 전투과성은 세포벽. 됐죠? 이건 전투과성 세포벽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거기다가 써주시길 바랍니다. 전투과성 세포벽. 그러니까 세포벽은 설탕물에 넣으면 설탕도 통과하고 물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설탕, 물 둘 다 통과하는 게 전투과성.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이동 요거를 이제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제가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수능 개념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개념은 같은 개념을 서로 상호 보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수능 개념은 미토콘드리아고 수능 특강은 엽록체 아니에요. 상호 보완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수능 특강을 듣다가 여기 좀 더 또는 잘 이렇게 되면은 바로 수능 개념으로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개념은 반복 해줘야 돼. 생투는 개념 반복을 해주시면 점수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몇몇 단어는 이건 개념을 문제풀이에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단어들은 문제풀이를 아주 반복해서 해주면 쫙 탑 치는 거죠. 탑. 알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수능 개념을 스피디하게 한번 듣는 그런
좀 성의를 좀 보여주세요. 성적 올라갑니다. 자, 17페이지에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서 이제 확산이 나오대요. 확산이 나오는데 이 확산이라는 개념, 요거 빨간색 아까 가져왔으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간다. 뭐 여러분들 그 냄새 퍼져가고 방구 끼고 뭐 음식 냄새도 뭐니 하여간 뭐 코는 굉장히 예민해요. 이거 엄청나게 예민한데 이렇게 많은 분자들, 많은 입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퍼져갑니다. 우와 시다다! 막 퍼져가요. 그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가는 거 맞지요? 맞지요? 여기에 물이 있어요. 물에다가 뭘 넣을까요? 설탕 좋아? 소금 좋아? 설탕! 설탕 넣었어요. 설탕을 넣었더니 우와 시다다! 우와 시다다! 이렇게 퍼져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퍼져가는데요. 이쪽에다 넣었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해쳐 뭐야! 그러더니 여기는 거의 없고 여기가 설탕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해서 여기와 여기가 전체적으로 농도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평형을 이룬다? 농도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도 평형을 이룬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뭘 설치할까? 자, 이쯤에다가 반투과성막을 설치했어요. 반투과성막. 근데 이 반투과성막은 특이하게 포도당을 통과시켜요. 포도당을 통과시켜요. 포도당 통과 가능. 근데 여기다가 포도당을 넣었어요. 포도당 여기가 이제 고농도가 됐겠죠? 포도당을 여기다 넣었어요. 고농도예요. 포도당 여기는 당연히 없으니까 저농도가 되겠죠? 그럼 포도당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동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동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있든 없든 이거 상관없네요. 반투과성막. 우와 시다다! 우와 시다다! 우와 힘들다! 자,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해가죠. 이동을 해가서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여기가 고농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농도 평형이 일어납니다. 이쪽과 이쪽이 농도가 쌤쌤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농도 평형. 됐어요? 그러면 자, 농도 평형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은요. 자, 여기가 A쪽, B쪽이라고 할게요. 여기 A쪽, B쪽이라고 할게요. 그럼 A쪽에서 B쪽으로 포도당 이동합니다. 가만 안 있어요. 모든 입자들, 분자들은 가만 안 있어요. 액체나 기체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로 가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가요. 여기 있는 포도당 가만 안 있어요. 가자! 넘어갔어요. 그럼 여기서도 나도 넘어가! 이런 식이 돼가지고 이동하는 포도당의 이동 속도 같습니다. 포도당 이동 속도가 같아지면 그때야 비로소 농도 평형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농도 같아졌어요. A와 B 농도 같아졌어요. 그러면 포도당이 이동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포도당 이동 속도 같아요. 그래서 농도가 계속 같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A하고 B는요. 이렇게 돼요. 뭐가요? 농도. 근데 포도당의 양은요. 조심하세요. 포도당의 양은요. 누가 맞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뭔 얘기냐? 이게 뭔 소리냐? 자, 농도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개수를 의미해요. 아시겠어요? 그럼 일정한 용액 이만큼 했을 때 자, 여기만큼 요거를 자,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이만큼 몇 개 들었냐면
요게 이제 1리터라고 할까요? 1리터. 그럼 2리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들었게요. 2리터에 8개. 근데 여기는 1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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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1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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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터니까 여기는 4리터 있고요. 여기는 2리터 있는 거예요. 2리터에 8개예요. 맞죠? 2리터에 8개. 여기는 2리터에 몇 개예요? 4, 4, 16, 16개. 4, 4, 16, 16개. 그러니까 여기는 4리터에 16개. 됐죠? B는요. 이만큼. 여기는 2리터에 8개. 맞죠? 2리터에 8개. 그럼 여긴 4. 여기도 4. 농도 똑같죠? 전체 용액에 들어있는 용액의 양이 2리터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용질 개수 8개예요. 맞죠? 예, 전체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 개수. 농도예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 4리터라고 치면요. 가정한 거예요. 4리터. 여기 1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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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터. 1리터에 4개씩, 1리터에 4개씩. 그래 농도 같잖아요. 그래야지 농도 같잖아요. 그죠? 예. 그래야지 농도 같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농도 같은 거예요. 여기. 그죠? 농도 평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기 전체 4리터지요. 그럼 4리터의 용질 분자수는 16개니까 역시 4. 농도 똑같아요. A하고 B 농도 똑같아요. 알겠죠? 농도는 똑같은데, 그죠? 전체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 그 수 됐죠? 바트 그러나 양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양은 여기는 8개죠. 그죠? 여기 포도당이 8개 있고요. 이쪽은요. 용액이 많잖아요. 용액이 많으니까 당연히 16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8개인데 여기는 용질의 양이 8개인데 여기는 16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질의 양은, 즉 포도당의 양은 B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요 내용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확산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확산이라는 거. 알겠죠? 예. 그래서 농도가 같아지면 또 양도 같아진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요 개념 다시 한번 리와인드해서 들으세요. 알겠죠? 자, 이게 확산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확산에 대해서 거기 봅시다. 우리들의 교재 17페이지에 에너지 소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분자가 활발하게 운동해요. 분자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아 뜨거! 그러면서 활발하게 운동하니까 확산 속도 빠릅니다. 그래서 여름에 더 음식물 냄새들이, 쓰레기 냄새들이 더 빨리빨리 퍼져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종류가요. 거기 나와 있다시피 단순 확산하고 무슨 확산이 있어요? 촉진 확산 있죠. 단순, 촉진 나오죠. 단순 확산은 인지질층을 그대로 통과하는 거니까 물에 잘 안 녹는 녀석들 있죠. 무극성 기체들 O2, CO2 그죠? O2, CO2 거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기름기, 지용성 분자들 됐죠. 그 다음에 촉진 확산은 운반체 단백질, 운반체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 운반체 단백질은요 각각 운반하는 녀석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요 운반체 단백질의 특징은 뭐냐면 각각 운반할 녀석들이 정해져 있어요. 됐죠? 그건 이제 물질 특이성 또는 선택적 투과성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다시 운반체 단백질에서 예를 들어서 나트륨 통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 이온만 이동시키는 거지 아무거나 다 이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놈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운반체 단백질의 특징은 선택적 투과성. and 그 녀석 통과시키고 있을 때요. 즉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에 막단백질이 있어요. 자, 인지질 이중층에 막단백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막단백질 이렇게 구멍이 가운데 뻥 뚫려가지고 그냥 한 번에 펑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얘네들이 뿅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합해서 이동시키고 있는 순간 이걸 포화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포화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다시 여기에 지금 이동할 수 있는 녀석들이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뻥뻥뻥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 녀석 붙으면 이동하고 있고 이동하고 있을 때 이를 포화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운반체 단백질이 이동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포화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녀석이 톡 들어가면 그 다음 게 들어와서 또 이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운반체 단백질의 성질 선택적이다. 선택적이고 특정 물질 이동시키면서 포화성이 있다라는 거. 예, 요것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페이지에 이제 맨 밑에 나온 자료를 좀 주셔야겠는데요. 자, 이 녀석이 이제 운반체 단백질. 그래서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면 이거 확산이에요, 확산. 확산인데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되면 이건 촉진 확산이죠. 알겠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데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가는 건 촉진 확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인지질층을 그대로 통과하면 단순 확산이고요.
이때 이거 보세요. 자, 이 농도에 따른 이동 속도입니다. 농도에 따른 이동 속도인데 지금 여기 요거부터 볼게요. 단순확산. 이 녀석들이 엄청나게 점점점 많아져요. X축이 점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안팎의 농도차가 점점 커지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동하는 녀석들도 많아지게 돼요. 이 녀석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동 속도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거 단순확산이에요. 됐죠? 네. 마트 그러나 여기 보세요. 촉진 확산은요. 우리 막에 자 이걸 막이라고 그럴게요. 운반체 단백질 이런 운반체 단백질 3개, 4개, 5개가 있다고 칠게요. 5개. 5개가 있다고 칠게요. 5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녀석 하나 운반돼요. 2개 있으면 2개가 동시에 운반돼요. 예, 3개, 4개, 5개까지는 동시에 이제 운반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6개, 7개, 8개, 9개, 10개, 1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10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줄 서야 돼요. 줄 서! 5개씩 이동하는 거예요. 5개씩. 알겠죠? 왜 더 이상 이동 속도가 증가 안 된다고요? 예, 정해진 운반체 단백질이 모두 포화된 겁니다. 알겠죠? 포화되었다. 이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 이동시키고, 이 녀석 이동시키고 있으니까 5녀석 이 최대한 이동시키고 있으니까 포화돼가지고 더 이상 6개, 7개, 8개, 9개, 10개 아무리 용질들이 많아도 더 이상 이동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겁니다. 아, 말 늦었네요. 예. 알겠죠? 네. 이런 차이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차이점을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 바로 찾아내야 되고 이건 왜 이렇게 되는가 이런 거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게 행간을 읽는 겁니다. 아, 띵크를 하면서 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넘겨서 우리 교재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한 내용이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촉진 확산을 통해 이동하는 선택적 투과성, 그죠? 선택적 투과. 특정 단백질이 운반 단백질이 특정 물질을 이동시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왜 포화가 되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가? 제가 설명했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기출 문제를 통해서 유형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유형 짚고 넘어가기 보세요. 가그림을 봐. 가그림 딱 보시면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인지질층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단순 확산입니다. 단순 확산. 근데 이건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인데 확산은 확산인데 운반체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건 촉진 확산입니다. 촉진 확산. 네, 촉진 확산. 자, 그러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농도 차에 의해서 안팎의 농도 차에 의해서 점점 증가하게 되면은 쭉 계속해서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 거. 이건 단순 확산이었죠. 단순 확산. 그죠? 네. 근데 요거는 어때요?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되죠. 왜요? 막단백질이라는 게 관여하고 있고 막단백질이 포화되었기 때문이지요. 네, 촉진 확산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AA 이동 방식은 능동수송 아닙니다. 둘 다 ATP하고는 무관합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에너지 소모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건 산소는 A가 이동하는 방식으로 세포막을 통과한다. 어디 그렇지요. O2CO2는 있죠. 가자! O2CO2는 단순 확산입니다. 페포와 모셀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 뭐였죠? 외호흡. 이 조직 세포랑 모셀관 사이의 기체 교환. 내호흡. 기체 분합차에 의한 확산. 기체 분합차에 의한 확산. 이것이 생물원에서 기체 교환할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확산. 단순 확산이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은 맞고 디귿 B의 이동에는 운반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거 촉진이고 촉진이니까 네, 좋습니다. 운반 단백질이죠. 자, 이제 3투로 한번 우리가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3투. 자, 3투로 들어가는데 3투의 내용은 여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 이동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때 이제 삼투압이라는 개념도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물세포, 식물세포의 삼투 현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긴 좀 설명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삼투에 대한 얘기까지 삼투까지만 하고 나머지 다음 강의에서 하면서 문제 풀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다음 강의에서 하면서 문제 풀 거니까 이번 시간 삼투 잘 들어놔야 돼요. 중요해요, 이거. 수능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삼투는요. 물 이동하는 건데요. 물. 자, 물 이동하는데요. 여기 자, 여기 이제 반투과성막, 즉 세포막이 반투과성막이죠. 반투과성막이죠. 설탕이든 포도당이든 간에 여기가 이제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다라고 치면은요. 고농도 이제 이걸 이제 설탕 분자라고 칠까요? 설탕 분자. 그죠? 여기 이제 설탕 분자가 적어요. 그죠? 설탕 분자가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고농도니까 설탕 분자는 많고 상대적으로 물은 적죠. 그죠? 근데 여기는요. 저농도기 때문에 설탕 분자는 적고 물은 많죠. 그러니까 물이 여기가 많고 여기가 적네요. 물의 고농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물 때문에 다른 물질과의 관계에서 이제 농도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설탕 분자하고 붙어 있지 않은 자유로운 물 분자들이 여기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제 물이 이동을 합니다. 가자! 그래서 됐죠? 물론 물이 이쪽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도 이동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녀석이 더 많아요. 이쪽으로 이동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물이 이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니까 올라가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됐죠? 자, 이렇게 높이차가 수면에 높이차가 생겨요. 높이차가 생겨요. 그죠? 수면에 높이차가 생겨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이차가 생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만큼의 무게로 지금 무게가 있으니까 이물이 지금 내려와야 되는데 이만큼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고 있어요. 못 내려오고 있어요. 이만큼의 물이 못 내려오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미는 힘이 있어요. 예? 물이 이 반투과성 막 밀기 때문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려고 가자 이렇게 이게 삼투압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삼투는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그래요. 그리고 반투과성 막 거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U자관 대신 요걸로 설명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생겼다고 그랬죠. 요 힘이 요렇게 P는 CRT 여기 이게 삼투압이에요. 삼투압이 몰농도 곱빼기 기체상수 곱빼기 절대온도인데 절대온도는 이제 여러분들 섭씨온도에다가 273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예, 요거 섭씨온도에다가 273을 더해 준다는 거 그게 절대온도인 거예요. 절대온도. 그래서 모든 물질이 다 제로인, 움직임이 없는 제로인 상태가 마이너스 273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화학적인 개념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대학 가서 일반 화학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이제 배우게 되고요. 지금은 절대 온도 값은 섭씨 온도에다 273을 더해주자. 그것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거 기체 상수는 일정한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네. 그런데 삼투압, 즉 이 힘은 어떻게 커지냐면요. 온도가 높아지면 커져요. 뜨거워질수록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우와 뜨거! 더 커져요. 됐죠? 그리고 기체 상수는 뭐 필요 없고 일정하니까. 몰농도가 높으면 즉 입자들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가 더 몰농도가 즉 농도가 더 진하면 더 커져요. 농도차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삼투압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생물체는요 일정한 온도 범위에서 생명 현상이 일어나지 온도가 마구마구 변하면서 생명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대 온도의 변화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고 상수는 그대로인 값이고 따라서 삼투압은 곧 뭐에 비례하는 값이다? 몰농도. 삼투압은 뭐에 비례한다고? 몰농도. 자, 앞으로 생물원이든요, 생물투든 삼투압 이꼬르 농도입니다. 삼투압 이꼬르 농도. 잊지 마세요. 삼투압은 무조건 농도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몰농도래요, 몰농도. 이 몰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화학에서 우리가 물질을 세는데 몰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 분자나 이온이나 입자들은요 워낙 작아요. 워낙 작아서 얘네들 하나,
둘, N2야. N2, O2, 셋. 자, 이 카메라를 확대해 주시겠어요? 예, 소용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N2, O2. 너무나 작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 두 개씩 셉니까? 그죠? 그래서 흔히들 뭐 연필 한 다스 하면, 그죠? 몇 개요, 그게? 12개인가요? 담배 한 갑하고 헷갈려요? 담배 한 갑이 20갭인가요? 아, 담배 끊었더니 이제 한 갑이 몇 개 들었는지 몰라요, 요새. 예. 뭐, 그러면 담배 한 갑에 20개면, 아, 이건 저기 우리 EBS 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연필 두 다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묶음이에요, 묶음. 묶음인데, 그래서 화학에서는 한 묶음, 즉 1몰이라는 개념을 몇 개를 정했냐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정했어요. 이걸 1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 그럼 2몰이면은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는 거고요. 0.5몰이면 3.01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몰의 개념은 개수입니다. 입자 개수. 입자의 개수. 용질의 개수. 됐죠? 용질 종류는 상관없어요. 소금이든 설탕이든 포도당이든 상관없이 이 용질의 개수가 많으면 고농도가 되는 거예요. 삼투압이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미삼아서 이게 몇 개인지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 숫자 나오니까 여러분들 또 머리에서 쥐가 날 텐데. 자, 6 곱하기 6에다가 10에 23승이니까 10, 공이 23개 붙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어후, 칠판 뚫고 나갈 뻔했네, 이게. 자, 그래서 지금 23개를 그렸는데 이게 도대체 몇 개나 될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만 줘도 조. 자, 조. 그 다음에 조, 10조, 100조, 1000조. 조. 1000조 다음에 뭐죠? 경인가요? 네. 경, 10경, 100경, 1000경. 1000경 다음에 뭐죠? 감독님 아시나요? 경 다음에? 1000경 다음에? 몰라요? 해잖아요, 해. 해와 달과 별. 예, 좋습니다. 그래서 육별계입니다. 육별계. 해와 달과 별. 좋습니다. 실제로는 뭐 해, 또 10회, 100회, 뭐 1000, 아우, 마이 갓 이런 숫자 셀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세요. 알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예요,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 화학의 세계, 생물의 세계는 서프라이즈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몰 농도에 비례한다. 즉 용액에 녹아 있는 입자, 용질, 수에 비례한다. 용질 종류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긴 포도당 입자들 10개, 여기는 설탕 입자들 20개. 그럼 당연히 입자 많은 게. 예? 그죠? 뭐 여러 가지 입자들이 섞였다. 그럼 입자 개수 총 세면 돼요. 그럼 더 거기가 삼투압이 높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삼투압은 농도. 농도는 삼투압으로 바꾸세요. 문제에서 삼투압 나오면 농도로 바꾸고 농도 나오면 삼투압으로 바꾸세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넘겨서요. 19페이지에 유형 짚고 넘어가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에 유형 짚고 넘어가기인데요. 요 내용이 이제 뭐냐? 잘 생각해야 돼요. 요런 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요거 괜찮은 문제. 아주. 예. 보면요. 밑줄 쫙 치세요. 물과 포도당은 통과하지만 설탕은 통과하지 못하는 밑줄 쫙. 여기 행간을 읽으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 그림과 여기 사이에 있죠? 거기다 밑줄 쫙. 물과 포도당은 통과하지만 설탕은 통과 못해요. 포도당은 통과하니까 2g, 1g이니까 포도당 가자! 그래서 확산돼서 농도 똑같아졌어요. 됐어요? 이쪽과 이쪽 농도 똑같아졌습니다. 인정하시죠? 빠뜨거나 설탕 통과 못한대요. 여기가 2g이고 설탕으로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는 저농도가 되죠. 그죠? 1g이니까. 그럼 저에서 고로 뭐가 되죠? 저에서 고로 물의 이동이 일어나죠. 저에서 고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물론 이건 제가 오버해서 그리는 건데요. 자, 이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높이 차가 나타난 이유는 설탕 분자 때문입니다. 설탕이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였기 때문에 삼투 현상에 있어서 이쪽이 물이 자 B 쪽에 있는 물이 A 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알겠죠?
B 쪽에 있는 물이 A 쪽으로 이동하고, 물론 포도당은 B 쪽에 있는 포도당이 A 쪽으로 가서 농도 평형을 이루는 거죠. 자, 포도당은 농도 평형 이루고 있어요. 포도당 확산됐기 때문에 농도 평형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A와 B의 포도당 농도는 같아요. 포도당 농도는 같은데 포도당 개수는 어디가 많아요? 포도당 개수는 여기죠. 양은 여기가 많죠. 그래 안 그래요? 농도가 같으니까 일정한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 개수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만큼하고 이만큼이 같아요. 그럼 이만큼 용액이 더 있으니까 용질이 더 있는 거잖아요, 포도당이. 알겠죠? 그래서 포도당 양은 이쪽이 더 많은 거예요. 농도는 같고요. 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면 높이가 높아진 X가 바로 A가 되는 거네요. 낮아진 게 B니까 Y는 B가 되네요. YB! 네, 되네요. 자, 그럼 기억. A의 수면 높이 변화는 나의 X이다. 네, 좋네요. T1에서 A와 B의 포도당량은 같다. T1에서 이제 더 이상 높이 변화 없을 때 A와 B의 포도당 양. 농도는 같지만 양은 이쪽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이쪽. 됐죠? 이쪽에. 여기가 만약 2리터다. 그러면 여기 1리터에 이쪽이 1리터에 10개 있었다. 그러면 여긴 2리터면 20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용액의 양이 많으니까 용질도 많게 되는 거예요. 됐죠? 포도당 양은 이쪽 A가 많습니다. 이건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T1 이후에는 반투과성막을 통한 포도당 분자 이동이 없다. 자, 농도가 평형이 됐어요. 농도가 평형이 되니까 여기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지금 구멍 닫은 게 아니에요. 여기 반투과성막에 구멍이 지금 닫혀 있는 게 아니에요. 뚫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 있는 포도당, 여기 있는 포도당 서로가 야, 넘어가지 마. 넘어가지 마. 됐어. 농도 평형이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넘어가. 야, 가자. 이쪽도 가자. 왔다 갔다 하는 게 같아요. 이동 속도가 같아요. 농도 평형 이루고 나서는 이동 속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 대한 삼투압의 이제 영향이라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번 시간에 조금 그래도 안 하면은 자, 빨리 가겠습니다. 자, 가자. 그래. 까짓거. 동물 세포에 저장액에 넣습니다. 즉 적혈구를 저장액에 넣었어요. 무슨 뜻이죠? 농도가 낮은, 농도 장자예요.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저농도, 고농도니까 물이 막 들어와요. 물론 나가는 물도 있지만 들어오는 물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뻥! 터지는 거죠. 어떻게 터져요? 뻥! 자, 용혈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동물 세포를 저장액에 넣으면 터집니다. 용혈 현상이에요. 왜 터질까요? 세포벽이 없기 때문이죠. 맞다. 그러나 식물 세포는요. 식물 세포는 저장액에 넣으면요. 저 농도의 물이 들어와서요. 물론 나가는 것도 있지만 들어오는 게 더 많다고 그랬어요. 물이 들어와서 빵빵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부피가 증가하지 않아요. 이렇게 빵빵해져가지고 더 이상 부피 증가하지 않는 그 상태를 팽윤 상태라고 그래요. 터지지 않습니다. 왜? 세포벽이 있으니까요. 세포벽이 있으니까. 알겠죠? 자, 등장액은 농도가 같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물의 양이 같다. 그래서 부피 변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특히나 요 단어 나오는데요. 요 단어 나오는데 요거부터 할게요. 그래야지 이해가 가는 단어예요. 자, 고장액에 넣습니다. 농도가 높은 데 넣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고농도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쭈그러듭니다. 쭈글쭈글해지는 게 동물세포, 적혈구고요. 맞다. 그러나 식물세포는 이렇게 딱딱한 세포벽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세포벽이 쭈그러들 수는 없어요. 세포벽이 쭈그러들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세포막, 안쪽에 있는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그러면 세포벽은 후형질이고요. 세포막은 원형질이니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역시 세포벽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원형질 분리 언제 일어나요? 식물세포가 고장액이 들어가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빠져나오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원형질 분리다. 아시겠죠? 그런데 바로 그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이 바로 한계 원형질 분리다. 즉 원래 처음의 부피가 한계 원형질 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넘겨서 20페이지를 보시는 거예요. 20페이지. 탐구 직구 넘어가기 보세요. 자, 탐구 직구 넘어가기 보시면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이 그림이 굉장히 크네요. 예, 지금 이 그림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다음 그래프가 중요한 거죠.
뭐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 넣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 다 알고요. 다음 그래프가 중요한 겁니다. 그 그래프를 한 다음에 이번 시간 마칠게요. 자, 그래프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이번 내용, 이번 강 마치고 바로 수능 개념 가셔가지고 제가 손수 분필로 한 이쪽 내용 강의를 꼭 들으세요. 알겠죠? 그러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개념이 보완이 되면서 잡힐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능 개념을 듣고 왔다라고 했으면 전제하에 여러분들 여기 얘기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먼저 여기는 1.0 원래 부피보다 적을 때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 있어요. 이렇게 세포벽으로부터 세포막이 떨어져 있습니다. 즉 고장액에 넣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 아시겠죠? 고장액에 넣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건 등장액에 넣었을 때죠. 원래 부피 그대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포의 부피, 식물세포 부피가 커지는 경우는 저장액에 넣었을 때겠죠. 저장액이니까 물이 들어오는 게 더 많으니까 이제 빵빵해지는 거죠. 그죠? 네. 아까 그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는 20페이지에 교재 그 위에 그림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보시면 삼투압 그래프예요. 이게 삼투압 그래프입니다. 삼투압이라는 게 곧 뭐라고 그랬어요? 농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식물세포의 농도를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식물세포의 농도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 여긴 물이 빠져나갔어요. 여긴 물이 빠져나갔고 여건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제일 진하죠. 그리고 중간이고 여긴 물이 들어왔으니까 묽어진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이렇게 이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얘보단 얘가 더 묽어집니다. 농도가 묽어지기 때문에 삼투압, 즉 농도라고 그랬죠. 점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요, 원래 부피보다 커지는 순간부터 이제 밖으로 물이 나가려고 하는 세포벽을 미는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생겨요. 이걸 팽압이라고 그래요. 팽압. 아시겠죠? 팽압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원래의 세포 부피보다 커져야지 팽압이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흡수력이라는 거 나오죠? 흡수력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삼투압에서 팽압 뺀 값을 흡수력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흡수력은 삼투압에서 팽압 뺀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1 부피의 흡수력은 얼마냐라고 하면 삼투압 이만큼에서 삼투압 이만큼이죠. 즉 들어가려고 하는 힘 이만큼인데 팽압은 요만큼이죠. 요만큼. 나가는 힘 뺀 값 나머지가 흡수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흡수력을 따로 여기다 그래프를 그린다면 삼투압이 흡수력을 만들기 때문에 여긴 팽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흡수력 되다가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팽압을 빼야 되니까 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다가 결국은 여기가 제로가 되죠. 삼투압과 팽압이 같아지게 되면 흡수력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흡수력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팽윤 상태가 돼서 더 이상 물의 흡수가 없다. 물론 물의 이동은 있지만 더 이상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알짜 들어오는 양은 이제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요 그래프 내용 수능 개념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바로 문제 풀면서 저 그래프 내용 또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풀이 안 보는 경우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문제풀이 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강 계속 이어서 능동성, 내포회포, 그 다음 문제풀이까지 내리달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